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여러분, 일제 코끼리표 밥통을 아십니까? 1980년대 일본 여행을 갔던 사회 지도층 인사 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제 코끼리표 밥통을 사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과학 담당 비서관을 불러다가 밥통도 못 만드는 이 밥통들아! 이렇게 큰 호통을 쳤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제는 그 일본과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한때 우리는 일본 기술에 대해 맹목적이다시피 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기술력은 감히 범접할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1965년 4월, 대통령 박정희는 국내 과학 관련 연구소 소장들과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번에 마산의 한수출공단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소녀들이 공장에서 세터의 이 수를 한 땀 한 땀 놓더라 이거지. 아주 이 솜씨들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2천만 달러.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최형섭 박사? 예, 카카.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은데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카카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언제 큰 돈을 벌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잠깐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큰 돈을 벌더니 그게 무슨 말이요? 카카,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매년 10억 달러의 전자제품을 만들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최영섭 박사의 일갈에 한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러자 비서실장 이후락이 나섰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것을 하셔야죠. 왜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잿더미가 된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을 발판으로 겨우 일어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건 그렇지. 그런 일본이 불과 20년도 안 된 사이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 때문입니다. 기술력? 기술 개발 없이 당장 먹기엔 꽃감이 달다고 값싼 노동력에 의지한 수출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기술 개발 서둘러야 합니다, 카카. 그런데 그 기술 개발이라는 게 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시간도 그렇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고민이야. 예. 박 대통령이 여기 미국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제부총리 장기영이 한 일간지 경제부 기자를 만나고 있는 1965년 5월, 뉴욕의 한 호텔이다. 그때 내가 보기에 카카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우리 모두 카카께서 화를 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일종의 무한함이나 부끄러움 같은 게 아니었었나 싶어. 그러니까 뭐랄까,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개발은 한계가 있는데 당신께서는 당장의 수출 목표 달성에 무척 고무돼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거겠지. 기술 개발, 그게 우리 형편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긴 하지. 사실 기술 개발은 단순히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예? 기술 개발. 그러니까 과학과 경제, 그리고 군사력은 동반 발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고, 바로 그거야. 모르긴 해도 각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단순한 경제개발 이상의 것까지 계산하고 계실 거요. 단순한 경제개발 이상의 것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극심한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 원정화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각각께서는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경제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이상의 것. 아무튼 1965년의 방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한국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약속한다. 관련 기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갈 때 기업과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과학기술연구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최영섭 박사가 나중에 김현철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당초 존슨 대통령의 과학고문은 우리 쪽에 공과대학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 대신에 연구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키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시작이었다. 한편 한미 두 정상이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합의하자 한국원자력연구소 최영섭 박사가 미국 존슨 대통령의 과학보좌관인 도널드 F. 호니그를 만나게 된다. 한국에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로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뭡니까? 한국은 어떤 연구소를 원하시는 겁니까? 먼저 미국 측 생각이 궁금합니다. 벨 연구소와 비슷한 성격의 연구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벨 연구소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벨 연구소는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서 기초부터 연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한국 실정하고는 좀, 그보다는 차라리 바텔 연구소 같은 성격의 연구소였으면 합니다. 바텔 연구소요? 바텔 연구소는 수탁 연구 중심.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탁받아서 그때 연구를 해서 해당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런 연구소가 지금 한국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스트, 지금은 카이스트라고 합니다만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존슨 대통령의 기술고문인 호니그 박사는 65년 6월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 최영섭 박사 등과 사전 작업을 했고 1966년 마침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차 기술한국의 초석이 될 만한 수많은 인재와 기술이 잉태되고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1965년 5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열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박정희는 수행 참모들과 한담을 나누었다. 이번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기로 한 차관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귀국하는 대로 신청을 해서 4개월 안에 차관 지원 문제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기영 장관이 수고가 많았어. 카카, 응, 이후락이. 방미 일정이 아주 빡빡했습니다. 여사님도 쉬시는데 각각께서도 좀 쉬시지 그러십니까? 내가 안 쉬고 있어서 임자들이 못 쉬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지. 이 신경이 곤두서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신경이 곤두서시다니요? 미국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산업을 이렇게 하는데 제철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언제쯤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는 경제 참모들과 차분히 논의를 해보시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번 미국 방문길에 갈 때도 미국이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줬고 올 때도 미국이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자존심 지금 그런 걸 내세울 형편이 되나 우리가. 언젠가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기를 소유하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그 어쨌든 이 남의 나라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가서 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이 내 꼴이. 지금은 비록 돈을 빌려오지만 그 돈을 기반으로 경제를 일으키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각하께서 돈을 빌려오셨으면 각하께서 경제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한 소나기에 휘어잡으시고 전진을 하십시오. 잘 살아보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국민들을 끌고 가십시오. 그 일은 이제 각하 말고는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가? 그렇습니다, 각하. 경제 개발, 경제 부흥은 정권의 존립 근거입니다. 각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 생각해보면은 이후락이 말이 맞아. 지금의 이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경제를 일으켜보겠어. 그렇게 하고 그 일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것도 맞아. (1965년 6월) 초 상공부 장관 박충훈과 공업체 1국장 오원철은 상공부에 마련돼 있는 2층 간부 회의실의 대기실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면회 신청하신 분들 5분 모두 다 오셨습니까? 예, 전부 왔습니다. 이날은 상공부 장관과 상공인들이 매주 한 번 만나서 상공인들의 건의나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듣는 자리였다. 장관님, 면회실로 먼저 들어가시죠. 네, 그럽시다. 그렇게 박충훈이 면회실로 들어가자 오늘 첫 번째 면회 신청자는 서울통상 최준규 사장님이시죠? 어느 분이십니까? 예, 접니다. 예. 저 면회실로 따라 들어오십시오. 예. 그렇게 서울통상의 사장 최준규는 오원철을 따라 면회실로 들어갔다. 면회실에서는 박충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준규는 박충훈과 인사를 나눈 뒤 그 앞에다 뭔가를 풀어놓았다.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봐서는 나일론 실 같은 거를 한 다발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나일론 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원래 머리카락은 검은색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얀색인데. 장관님, 이것은 머리카락 맞습니다. 맞아요? 원래 검은 머리카락을 약품 처리해서 탈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하얀 겁니다. 이것으로 가발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가발을 만들어 팔았는데 14,000달러를 벌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지난해 몇 갑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오 국장. 예, 가발 산업이 그렇게나 돈이 되는 사업이었나?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가발 제조 붐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리나라가 한 발 늦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최 사장님. 정부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원모 수출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가게에 보태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